안녕하세요. 김기만 강사입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외환 전문역 2종과 관련된 오리엔테이션을 갖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외환 전문역 2종이라고 하는 것은 금융기관의 외환 업무 중에서 이제 수출입 업무, 그 중에서 특히 신용장과 관련된 업무, 그리고 무역, 금융에 대한 취급, 그리고 외화 지급 보증과 관련된 업무를 수행하시는 분들을 위한 시험입니다. 그래서 금융권에서 기업 금융에 대해서 업무를 보셔야 되는 분들은 반드시 취득을 하셔야 하는 자격증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또한 금융권으로서 이제 취업을 하고자 하시는 분들도 미리 취득을 해 놓으시면 도움이 되는 그러한 자격증이 되겠습니다. 자, 외환 전문역 2종 같은 경우는요, 한국금융연수원에서 시험을 주관을 하고 있습니다. 자, 시험 시간은 120분이고요. 다행히도 객관식 사지선다형입니다. 자, 오지선다형도 있는데 우리 시험은 다행히 4개밖에 안 나와요. 보기가 4개 중에 하나만 4개가 나오고 그중에서 하나만 고르면 되기 때문에 어렵지 않다. 이렇게 좀 생각을 하고 시작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모든 시험이 그렇지만 과락이 있죠. 평균 60점 이상은 맞으셔야 되고요. 40점 이하로 점수를 얻게 되면 그때는 과락이 되는 겁니다. 한 과목이라도 40점 이하의 점수를 획득을 하시면 나머지 다른 과목에서 좋은 점수를 얻으셔도 합격이 되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평균 60점 이상 그리고 과목별 40점 이상을 받아 두셔야지만 여러분이 합격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시험 과목하고요. 이제 문항수를 보시면 1과목 같은 경우가 문항수와 배점이 가장 높습니다. 이제 수출입 실무와 관련된 내용이 나오고 있는데요. 자, 그래서 기본적인 무역과 관련된 전반적인 내용에 대해서 살짝 언급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수출 실무와 수입 실무로서 구분이 돼서 문제가 출제가 되고 있는데 우리 시험의 특징은 기본적으로 신용장을 베이스에 두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신용장과 관련된 수출 업무 그리고 수입 업무에 대해서 언급을 하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1과목에서는 무역의 전반적인 내용 그리고 신용장과 관련된 수출자 입장 또는 수입자 입장 또는 수출지의 은행 입장 그리고 수입지의 은행 입장에서 문제가 출제가 되고 있습니다. 이 부분만 준비만 잘 하시면 이어서 나오는 2과목에서 어렵지 않게 점수를 획득하실 수가 있어요. 2과목에서는 국제무역규칙이 출제가 됩니다. 주로 인코텀스라든가 또는 UCP 600 또는 ISBP 745, URC 522, ISP 98 이런 것들이 출제가 되는데요. 그 중에서 제일 큰 비중을 차지하는 것은 UCP 600입니다. 신용장 통일 규칙이에요. 자, 1과목에서 우리가 신용장과 관련된 수출 업무 그리고 수입 업무에 대해서 문제가 출제가 된다라고 했는데 2과목에 나오는 UCP 600의 내용과 일치합니다. 그래서 1과목에서 여러분이 일단 한글로서 국문으로서 관련된 내용에 대해서 정확하게 이해를 하고 계시면 2과목으로 넘어가서 문제가 영어로 출제가 된다 하더라도 어렵지 않게 이 과목을 해결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UCP 600이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한다라고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1과목의 내용하고 2과목의 내용이 겹쳐요. 결국은 UCP 600의 규정을 수출 업무 그리고 수입 업무에서 대입을 시키고 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차이점이 없습니다. 한글로 문제가 출제가 되느냐, 영어로 관련이 돼서 출제가 되느냐로 구분이 돼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1과목에서 충분히 공부만 해 놓으시면 이 과목은 생각보다 어렵지 않게 여러분이 접근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과목을 준비를 하실 때는 UCP 600 위주로 공부를 하시고요. 자, 그 다음에 추가적으로 ISBP 745에 대해서 조금 더 공부하시고 시간적 여유가 되시는 분들은 추심통일규칙 URC 522와 보증신용장 통일규칙 ISP 98의 내용도 좀 같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우리 교재에서 URC 522라든가 또는 ISP 98이라든가 자 URDG 758
보증과 관련된 국제 규칙이거든요. 자, 이러한 URDG 758과 같은 내용에 대한 문제가 수록이 되어 있기 때문에 여러분이 그 내용을 문제를 통해서 해결을 하시면 어렵지 않게 시험을 보실 수 있을 것이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자, 그 다음에 3과목에서는 이제 외환 관련 여신이 나오는데요. 자, 여기서는 주로 나오는 것이 이제 무역, 금융과 관련된 내용이 출제가 많이 돼요. 자, 그리고 외화 지급 보증이라든가 또는 외화 대출이라든가 그리고 외환 회계라든가 이런 과목들이 출제가 되고 있는데 3과목에서는 가장 많이 나오는 부분은 무역 금융 파트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무역 금융 파트에 대해서 여러분이 좀 학습을 그 포인트를 주시고 학습을 하시고 그리고 외화 지급 보증이라든가 그다음에 외화 대출 순으로 공부를 하시면 고득점을 얻으실 수가 있어요. 외환 회계 부분 같은 경우는 좀 내용이 어렵다 보니까 주로 개념과 관련된 문제가 많이 출제가 되고 있습니다. 한 문제 내지 두 문제 정도 나와요. 그래서 해당 부분이 어렵다라고 생각이 드시면 차라리 무역금융에 중심을 두시고 그 이후에 외화지급보증이라든가 그다음에 외화대출로 여러분이 좀 공부를 하시면 3과목도 어렵지 않게 점수를 획득하실 수 있는 그러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자,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내용인데요. 수출입 실무 같은 경우는 이렇게 세 가지로 분류가 되는데요. 자, 무역과 관련된 기본적인 내용에 대해서 언급이 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 부분에서는 대외무역법이라든가 또는 외국환 거래법의 일부가 좀 추가적으로 출제가 되고 있어요. 하지만 그 내용 자체가 또 너무 광범위하다던가 또는 너무 깊이 있는 문제를 낸다라든가 그러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제공하고 있는 기본 이론 부분을 좀 주의 깊게 보시면은 어렵지 않게 해결하실 수 있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자, 수입 실무와 수출 실무 부분 같은 경우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신용장과 관련된 내용으로 출제가 돼요. 그렇기 때문에 신용장과 관련된 내용 위주로 학습을 하시면 됩니다. 자, 이 과목에서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이러한 내용들이 많이 나오는데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것은 이 부분이에요. 신용장 통일 규칙이 반 이상 출제가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이 중심을 두실 때 이 과목과 관련돼서 공부를 하실 때는 UCP 600의 내용을 기준으로 공부를 하시면 되는데 1과목에서 대부분의 내용을 다룹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렵지 않게 여러분이 접근하실 수가 있고요. 대신 여러분이 공부하실 때는 UCP 600 원문하고요. 그리고 번역본이 있죠. 많이 읽어두시면 돼요. 어차피 내용은 다 알아요. 왜냐면 1과목에서 다 중복적으로 내용이 나오기 때문에 여러분이 다 아시는 내용입니다. 다만 영어로 표현이 되기 때문에 좀 낯선 것뿐이에요. 그래서 UCP 600 원문을 좀 많이 읽어 놓으시고 그리고 번역본과 계속 같이 읽어보시면 여러분이 내용을 파악하시는 데는 어렵지 않습니다. 다 외우시라는 게 아니라 눈에 익혀두시라는 측면에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시간이 되시면 아래 부분을 추가적으로 공부를 하시면 돼요. 그래서 시험과 관련해서 점수를 여러분이 이제 60점 이상을 맞으셔야 되기 때문에 전략 과목을 여러분이 세우셔야 돼요. 정하셔야 돼요. 난 이 1과목이 자신이 있다. 또는 3과목이 자신이 있다. 이렇게 전략 과목을 선택을 하게 되는데 보통은 1과목을 전략 과목으로 선택을 하시는 거예요. 배점이 가장 높잖아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내용도 보면 생각보다 제일 쉬워요. 1과목이. 그래서 보통은 1과목을 전략 과목으로 세워두시는 겁니다. 그래서 1과목에서 최소한 80점 이상은 맞겠다라고 생각을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서 2과목에선 못해도 50점 이상은 맞아야겠다. 과락은 면하고 50점 이상은 맞아야겠다. 60점 이상 맞으면 더 좋은 거고요. 그래서 50점을 맞았다라고 하면 1과목에서 커버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전략 과목을 세우셔서 공부를 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 과목 같은 경우는 반 이상 맞으면 된다라는 생각으로 접근을 하시면 돼요. 너무 올인하실 필요는 없어요. 너무 어려워요. 내용 자체가 조항도 많고 내용 자체가 어렵기 때문에 전략적으로 접근을 하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3과목 같은 경우는 이제 외환 관련 여신인데 조금 전에 말씀을 드렸었죠. 무역, 금융과 관련된 내용이 가장 많이 나와요. 그렇기 때문에 무역, 금융과 관련된 부분을 여러분이 포인트를 두고 중심을 두시고 공부를 하시고 그 다음에 외화지급 보증이라든가 외화 대출이라든가 이러한 쪽으로 접근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3과목에선 60점 이상은 맞아야겠다. 이렇게
좀 그 점수 배분을 좀 준비를 하시고 학습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강의 진행 순서입니다. 일단 기본 이론을 먼저 말씀을 드릴 거예요. 설명을 드릴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기본 이론을 가지고 여러분이 먼저 개념을 파악을 하시고 그 다음에 여러분이 내용을 이해하셨는지를 개념 완성 문제를 통해서 체크를 합니다. 자, 그리고 나서 출제 예상 문제를 통해 여러분이 마무리를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제일 중요한 부분은 아무래도 이론 부분이 되겠죠. 자, 이론 부분과 관련된 내용을 가급적이면 많이 보시고 그리고 프린트물을 좀 많이 읽으시는 게 좋아요. 그래서 뭐 한 3, 4회독 정도는 기본적으로 하셔야 됩니다. 시험 준비하시려면. 그래서 기본 이론 부분을 가급적이면 많이 보시고 그 다음에 문제를 통해서 여러분이 파악을 하세요. 그리고 출제 예상 문제를 통해서 마지막에 시험 들어가기 전에 미리 준비를 하고 들어가시면 돼요. 그래서 이론, 그 다음에 문제를 통해 개념 잡으시고 그 다음에 출제 예상 문제를 통해서 실전 대비 이러한 형태로 준비를 하시면 여러분이 어렵지 않게 문제를 해결하실 수 있습니다. 가장 많은 질문을 하시는 것 중에 하나가 무역 관련돼서 비전공자입니다. 이 시험을 할 수 있겠습니까? 이 시험을 통해서 자격을 취득할 수 있겠습니까? 라고 물으시는데요. 가능합니다. 우리는 기본적으로 무엇인가를 배울 때는 다 처음 배우는 거예요. 알고 배우는 사람은 없어요. 그렇죠? 다 아는 상태에서 시도하는 건 없어요. 그래서 처음에는 조금 내용도 어렵다라고 느끼실 것이고요. 좀 낯설다라는 느낌을 많이 받으실 겁니다. 하지만 여러분이 초등학교 때부터 고등학교, 대학교 나오셨던 걸 생각을 해보세요. 계속적으로 반복적으로 여러분이 공부를 하시면 나중에 그 내용 아는 거잖아요. 마찬가지예요. 우리 시험도 너무 어렵다라고 접근을 하지 마시고요. 지레 겁먹지 마시고 할 수 있다는 생각으로 준비를 하시면 누구나 합격을 할 수 있는 시험입니다. 자, 그래서 자신감을 가지고 도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리엔테이션은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